충남 태안에서 일가족이 숨진 사건 이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일형당뇨. 소아 청소년기에 진단받는 비율이 높아서 현재 중고등학생인 환자도 1,87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수험생 환자 중 상당수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혈당을 일부러 올려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속사정을 진태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 가은 양. 일형당뇨를 진단받은 뒤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혈당을 재는 측정기와 인슐린을 수시로 자동 주입해주는 펌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만큼 24시간 내내 착용하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실제 수능 시험에선 사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미 중간고사 때 인슐린 펌프에서 나는 경고음으로 곤혹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펌프가 3일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할 때 울리는 알람이었어요. 그런 소리가 나면 당연히 다른 친구들은 제가 이 병을 오픈하지 않아서 누가 핸드폰을 안 냈나 하고 친구들도 당황해하고 모의평가에선 급한 대로 혈당값만 보여주는 전용 리시버와 인슐린 주사를 챙겼지만 시험 내내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주사를 많이 맞았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시험 도중에 계속 하게 돼서 시험 시간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줄어들게 되고 저는 예전보다 성적이 등급대로 따지면 한 2등급씩 막 떨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언제 혈당이 떨어질지 모르는 일형당뇨 환자들. 특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전자장비를 써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열이나 주사 과정에서의 공포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 소리. 일형당뇨 아이들이 쓰는 인슐린 펌프에서 나오는 실제 소리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거나 약물이 부족하면 예고 없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수업이나 시험 중 갑자기 소리가 들리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더 큰 문제는 시험 중엔 그나마 의료기기 반입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학교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 EBS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일형당뇨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학교 시험장에서 의료용 전자기기 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은 10명 중 3명에 달했습니다. 충남 태안의 일가족 사망 사건 이후 일형당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지난 4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내 시험에서 의료용 기기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침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 학교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둘 다 소지를 못하게 하는 경우는 그냥 다 떼고 시험을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저혈당이라도 피하려고 일부러 혈당을 높인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는 사례도 많습니다. EBS의 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경험을 해본 학생들이 4명 중 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생명을 거는 위험 행위입니다. 고혈당을 방치하면 혈중 pH 농도가 깨지면서 케톤산증 같은 합병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의료기기 없이 혈당을 높여 시험을 치렀다가 두통과 고열, 구토 증상에 시달렸던 학생이 상당수고 시험을 마치자마자 합병증으로 입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학생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에선 시험장에서도 혈당 측정이나 인슐린 투여 시간 등을 허용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학교 간호사가 대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역시 비슷한 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거나 어떤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오는 질환이 아니고 갑자기 이유 없이 온 질환인데 이것 때문에 삶을 방해받는다고 느끼니까 억울하고 속상한 것 같아요. 완치가 안 되는 일형당뇨는 중증장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학교 교육과 시험에서도 최소한의 의료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